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최단기간 합격의 길로 인도해드릴 한국사 시험 전문 강사 황의방입니다. 자, 우리 경제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치체제입니다.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 수치체제,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전세에 관한 거죠. 그것이 영정법이에요. 자, 인조 때 시행한 건데, 자, 일단 전세, 조선 전기로 갑시다. 연분육등법을 시행하죠. 세종 때 풍흉년에 따라서 그래서 9등급으로 나눠가지고 4두에서 20두까지 납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들이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풍년이라고 써버린단 말이야. 그럼 20두 내야 돼.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인조 때 백성들을 위해서 영정법을 시행합니다. 토지 1결당 미국 4두만 납부하게 해라라는 거죠. 풍년, 흉년 기준 없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 정액화,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최하 등급으로 4두를 내니까 국가의 세금이 굉장히 바닥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보충해야지. 어떻게 할래? 수수료, 운송비, 보충비 이런 명목으로 걷어버립니다. 자, 이제 대동법입니다. 대동법 모르면 공부 안 한 거고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요. 이거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다 나와요. 경납의 폐단 때문에 대동법을 시행하자. 광해군이 경기도에 처음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동법을 관리하기 위한 식량 창고 선해청을 만들고 현물 대신 지금 현물 내야죠. 쌀, 삼배, 무명, 동전으로 납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납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돈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면 토지 1결당이에요. 12두를 징수를 받게 했다라는 거죠. 상공, 별공, 진상 이렇게 세 가지의 공납이 있었어요. 자, 박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 대동법입니다. 그래서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시행했고 1결당 12두로 숙종 때 전국적으로 시행됐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땅 기준으로 미포, 전, 지주의 반대로 100여 년이 소요됐다는 것 자체도 기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특산품을 구입하는 상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공인이라는 상인이 등장을 합니다. 공인들이 어디 가서 사겠어요? 시장에서 사죠. 그러니까 장시, 시장이 발달하게 됩니다. 장시에서 뭐가 돌아요? 돈이 돌지요. 그래서 대동법의 결과 상품화폐 경제가 굉장히 발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고가 등장을 했습니다. 독점적 도매 상인. 자, 이제 균역법입니다. 영조 때 시행하는 건데, 자, 봅시다. 군역이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 보법이라고 시행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패를 위조해서 대립을 대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성행합니다. 이걸 국가에서 알아버렸어요. 영조는 백성들한테 1년에 딱 한 필만 부담하게 하면 돼 라는 균역법을 시행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세금이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충, 지주에게 결작이라는 것도 부담을 하게 하고요. 결작, 선무공간, 어장세, 염세, 선박세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균역법이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하시고요. 결과 일시적으로 경감됐지만 지주에게 납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주에는 어디에게? 농민에게 더 내게 한다라는 거죠. 조선 후기 농업 발전을 한번 봅시다.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조선 후기. 자, 이제 광작을 공부할 거예요. 1인당 경작지가 확대되고 그래서 분홍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상품 작물 봅시다. 자, 조선 후기로 가면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돈이 돌면서 뭐가 돌아요? 시장이 커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다 파는 이런 작물들이 생겨요. 그것이 상품 작물. 목화, 채소, 담배, 약초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하는 대부분 원칙은 반농사예요. 자, 농민들이 변화하는데 일부 농민이 부자가 되면서 이제 양반으로 변화하게 되고요. 다수의 농민들은 상공업자, 임노동자로 전락합니다. 자, 조선 후기 산업 발전을 봅시다. 자, 상인을 공부합시다. 시전 상인 우리가 공부했어요. 유기전 독점 판매할 수 있었는데 신해통공 이전까지 금난 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시전 상인. 이 보상과 부상의 합성어인 보보상도 관상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자, 사상 중앙에는 난전이 있죠. 난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장부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상인으로 자판 끼고 마음대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 시험에 꼭 한 문제는 나와요.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이 개성의 송상이에요. 개성상인, 송도상인, 송상인데 인삼재배업 중개무역을 했습니다. 전국적인 유통망 대리점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송방입니다. 의주의 만상은 무엇을 했느냐? 대청무역이에요. 자, 공무역과 사무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시, 후시라고 불러요.
자, 평양의 유상은요, 다른 거 안 나옵니다. 뭐예요? 평양의 유상은 역시 대청 상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양 경강상인인데 선상입니다. 선상, 선박상인이잖아요. 자, 그리고 내상, 동래상인인데 일본과 가깝죠. 그래서 대일본 무역을 했던 상인이 내상입니다. 자, 수입은 은, 유황, 구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죠. 우리는 화약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유황, 구리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포구 상권이 형성됩니다. 항구의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포구 상권이라고 불려요. 객주와 여각은 상품의 매매를 중개하고 운송, 보관, 숙박,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자, 기타 산업, 돈이 돌 지역, 숙종 때 상평 통보, 전국적인 유통 조금만 쉬었다가 들어갈게요.